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오늘은 궁합 시리즈, 비교적 궁합이 좋은 연예인 방송이 포함해서 연예인 커플, 네 커플 시리즈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세 번째 커플 편으로서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사업가시기도 하고 요즘은 방송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탤런트 겸 배우 소유준 씨, 이 두 부부의 이 궁합을 분석해 보기로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전 영상에서 제가 권상우 씨 부부 궁합 분석을 해드리면서 우합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영상 보시고서 평소에 아시는 분인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우합 좀 이해가 좀 더 되게 좀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우합 부분을 먼저 언급해 드린 다음에 백종원 씨하고 서유진 씨 부부 궁합 분석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이제 정리 놨는데요. 우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자가 머서리, 귀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머서리 우자, 귀퉁이 우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죠. 이거 사계절 이렇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면 봄 기운이 끝나면 여름 기운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어주지 못하면 끝없이 봄 기운만 지속이 되니까 이 90도 틀어서 여름 기운으로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우합이에요. 모서리합, 귀퉁이합. 그래서 각 사계절 각각의 계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합입니다. 그럼 봄 기운을 잡아가지고 여름 기운으로 돌려주는 이런 합의 이게 역할을 하니까 궤도를 틀어주는 역할을 합을 하니까 얼마나 이 합력이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제 육합을 부부합이라 쳐서 지구 이제 궤도상의 이제 합이거든요. 그게 육합이라는 게. 그런데 이 육합 못지않게 우합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우합들은 다 이렇게 보면 겨울, 해자축 겨울 끝나는 이 축에서 인묘진 범으로 가는 이 축인 합, 이거 암합입니다. 우합들은 다 그 지장간끼리 이 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암합이라 그러는데 뭐 원래 이게 숨겨져 있는 합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묘진 봄 끝나면 사오미 구간 여름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사도 이게 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암합이면서 그 다음에 사오미 끝났으면 신유술 가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신 요것도 우합이면서 암합입니다. 다시 신유술 가을 끝났으면 해자축 겨울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술회 이것도 우합이면서 암합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이거를 미리 해둘 걸 그랬네요. 자, 해자축 겨울 토, 인묘진 봄토, 사오미 여름토, 신유술 가을토죠. 그 계절에 끝나는 토 다음에 글자하고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딱 이거예요. 이 모서리 딱 여기서 이 트는 90도 모서리, 다시 여기서 트는 90도 모서리, 트는 90도 모서리, 트는 90도 모서리. 이 합들이 우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가 사주명리 공부를 좀 기초라도 어느 정도 하신 분은 바로 눈에 띄실 거예요. 진사, 지망살이죠. 술의 철라살이죠. 그러니까 철라 지망은 우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들은 완전히 이거는 진사 지망살 구간은 해자축에서 윤회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생명체가 꽃을 활짝 피는 개화하는 구간이라 이게 그 전에 어떤 그 영향력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요번 생에서 자기
그 기운을 만개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이 기운, 이 구간은 이 귀신이 작용하는 구간이라 그래서 이제 꼼짝 말아요, 인간들은. 그리고 다시 신유가 씨앗이잖아요. 신유 술래에서 가을 거지가 끝났으면 해자축 겨울 죽음의 구간으로 새로운 윤의 구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를 철나라 그래요. 하늘의 천명을 기다려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귀신의 하늘 기운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가급적이면 활동을 자제를 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보통 무협지 보면 천라지망을 펼쳐라 뭐 이러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근데 이 천라지망 구간에서 그러면 움직이려고 그러면 괴롭죠. 하는 일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이 바로 진사지망이나 수레천라도 이게 뭡니까? 진사가 봄에서 여름으로 트는 이 우악 구간이잖아요. 수레도 가을에서 겨울로 트는 우악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천라지망에 갇혀버렸을 때 어떻게 벗어나냐? 이게 봄에서 여름인데 여름을 한 칸 더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4, 5, 미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 4, 5 이렇게 가버리면 여름이 확실하게 열려버리니까 이제 이 진사의 이 그 신살작용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술, 해, 자 이러면은 가을 끝나고 겨울 구간으로 이제 이 돌아서는 구간인데 아예 겨울로 확실하게 들어서 버리면 이 천라 구간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술, 해, 자까지 가버리면 되니까 이거를 귀삼합이라 그럽니다. 추, 김, 묘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삼합을 진사오, 미신유, 술, 해, 자 이렇게. 그래서 천라지망을 깨트리는 파천라지망사를 하는 이런 그 여기서 나온 연장선상의 이론이 바로 귀삼합 이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어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명리학을 하다 보면 1 플러스 1은 2여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박혀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사주명리학이 일종의 동양 철학이잖아요. 역학도 매한가지고 역학이란 게 뭡니까? 바뀔 주역 할 때 바뀔 역자잖아요. 날 일에 달월이 이게 서로 붙어가지고 해하고 달이 이렇게 번갈아 뜨면서 기운들이 바뀌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바뀐다라는 의미의 바뀔 역자거든요. 그 역학, 철학이라는 거는 동양 역학이라는 거는 철학의 일종이면서 이 바뀌는 변화하는 바뀌는 이 원리에 대한 그 탐구가 바로 동양 역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일종인 동양 역학을 잘 하려면요. 1 플러스 1은 2라는 꼭 1 플러스 1은 2여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 연락을 주셨는데 아니 선생님 그 다음에 새로운 기운이 언제 들어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것도 동지세수설이야 그래서 해월로 잡은 적도 있고요. 자월로 잡은 적도 있고요. 축월로 잡은 적도 있고요. 이래요. 그리고 인월은 태안이 새로 시작하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작은 인월부터 하고 우주 자연의 시작은 어디다 둘 것인가를 가지고 이 해월로 둘지 자월로 둘지 축월로 둘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논쟁들이.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낮하고 밤이 들어서는 게 딱 몇 시 딱 땡 하고 정해지면 그 삽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얻었다 순간적으로 밝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낮 기운이 사라지면서 해도 저물면서 서서히 어둠이 밀려오면서 밤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처럼 태극문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운의 변화라는 게 한쪽이 밀고 들어오면 한쪽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스며들어서 밀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는 밤 기운이 대사가 되고 어느 순간에는 낮 기운이 해가 떠서 낮 기운이 대사가 되고 이러는 거죠. 이런 거를 베이스로 깔지 못하면 사주명리학이 또 역시 역학이자 철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이게 그 힘들어요.
그 이제 사주명리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론들을 이거 다 충분히 공부해서 자기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 것도 일단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에서 책 없이 이게 심심할 때 아니면 시간 남을 때 화장실에서라든지 뭐 어디를 갈 때 머릿속에서 자기 그 담아놓은 것들을 이론들을 이 되새김질하는 그 과정도 좀 귀찮고 힘들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그 과정이 숙성이 되면 사주를 이렇게 열면은 사주 자체다가 그 이론들을 이렇게 필요한 이론들을 꺼내가지고 적용시키면서 사주를 풀어내는 이 과정도 숙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보통 그 3단계 과정 어디에선가 이게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하고 사주 명리 공부를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죠. 인간의 욕망은 그 호기심이나 욕망은 동일하기 때문에 누군들 이 사주 명리를 딱 열어놓고 그 사람의 흘러가는 인생 기운을 읽어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누군들 없겠어요. 재밌는 공부요, 재밌는 학문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모르는 초면의 사람을 그 사람 사주만 열어놓고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사리를 대충 읽어낼 수 있다는 게 두려운 학문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 대단하기도 하고 이거 공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죽음을 이렇게 예측하게 되고 이러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맞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예측한 죽음 그 시기에 돌아가시는 것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좀 뭐랄까요 몸서리 쳐진다 그럴까요 소름 돋아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한 공부를 이게 모르는 사람 사주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 매 순간만이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벗어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아, 이 사주 명리학에는 뭔가 분명히 있는 공부였구나. 이게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 궁합 시리즈처럼 사주를 열어보면 그 사람이 이 사주 명리나 철학을 할 수 있는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이 달란트 재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게 되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 손님을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담을 오셔가지고 관심 이렇게 가질 만한 사주 같고 공부해도 될 만한 사주 같으면은 공부하기도 해요, 권유하기도. 인연이나 살아가면서 기회가 닿으면 요즘은 예전보다 이렇게 독학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거 다 인연 나름이니까 뭐 내 말 명심했다가 이 사주명리 관심 가거들랑 혹은 타로 이런 게 관심 가거들랑 공부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경우도 많죠. 이 공부해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이제 자기 인생 흐름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교훈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합이니 이 귀삼합이니 참 그리고 이 우합을 그래서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연애사다 그러면 이거를 연애 기운으로 쓴다 그러면 은근히 굉장히 남몰래 굉장히 오래가는 연애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 이거를 무슨 사업이나 사회관계에서 인간관계나 혹은 뭔가 일을 도모하는 사업관계에 있어서 일이 자꾸 각도가, 궤도가 이 계절 기운이 어긋나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 주변에서 찾아라 이럴 때 주변에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띠 사람이 있냐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걸 그렇게 적용해 봤더니 그리고 지켜봤더니 이거 굉장히 내가 그 이론을 적용한 것들이 잘 맞구나 실제 이러면서도 이제 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놀라게 되는 거고요. 그건 책에 모든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어차피 자기가 자가 발전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배웠던 거를 머릿속에서 굴리면서 이렇게도 응용해보고 저렇게도 응용해보고 이러면서 자기의 확장성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 본 영상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종원 씨하고 서효진 씨 사주를 보면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일단 병인 일주시죠. 이 병인 일주의 특징은요. 문창성 기운이기도 하고 홍념살 기운이기도 해요. 그러면 홍념살이란 거는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기운이니까 이거를 연회수로 써버리면 남복군 돼버릴 가능성이 큰 거고 바람둥이. 이거를 문창성 기운으로 쓰게 되면 이 식기에서 왜 병인을 문창성이냐 그러냐면요. 인호술은 이 화국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 영상에 그랬지만 이 인목은요. 어마어마한 불씨를 담고 있는 이 나무 기운이라 이게 성냥불만 축 걷어 주면 불이 그냥 확 타올라 버려요. 그래서 이 목생화 이러잖아요. 이 자체가 어느 순간에 운에서 이런 오운이라든지 이런 사운이라든지 이 화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불타버려요. 활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생화잖아요. 목은 공부해잖아요. 공부잖아요. 인성이니까 일단 학문 공부 배운다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럼 배워서 바로 자기 것 화로 변하니까 자기 것 화 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게 문창성이 되는 거예요. 병인 간지가. 그럼 병인 간지가 손님으로 왔다 그러면 이 사람 성적 매력 또 나름대로 상당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불로 변하면 준간여지동이요. 이것도 고집이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한 고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게 학습 능력 탁월하고 이거 복제 능력이라고 심하게 하면 복사기 같은 능력을 가지니 복제 능력도 탁월해요. 자, 그럼 한 발 더 가볼까요? 이런 병인 일주들이 만약에 제대로 제도권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노력을 가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인목이니까 역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한 기로 한 듯씩 습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캐치하죠. 자기 것화 시킨 능력이 강하니까. 이거 불확이라는 거는 뻥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심하다. 이게 그러니까 사기꾼 근성도 있는 거지. 잘못 써버리면. 그러면 제대로 정통하게 배운 건 없으면서 기동량으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이게 말재주 뻥 까는 기운은 좋으니까 이거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 돼버리죠. 그럼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열의 일곱 여덟은 남들처럼 대부분 쓰는 기운으로 쓰고 소수만이 이거를 좀 더 레벨업해서 좀 고급지게 쓴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도 변하고 시간을 흘러도 이 사람 사는 모습은 거기서 다 비슷한 거예요. 욕망 덩어리들이고 이기 덩어리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인 일주를 열의 일곱 여덟은 대부분 비슷하게 쓰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줘 잘 쓰면 이 국가급이에요. 병인 일주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근데 잘못 써버리면 공부는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동량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자기 거 들어가지고 자기 걸로 이제 꼬치꼬치 물어서 만든 다음에 그거 밖에다 뻥치고 다니면 사기꾼 뻥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홍념기운이라 성적 매력 발산하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이 병인 일주들이요 이게 문창성 기운을 제대로 안 쓰고 노력을 결리하면은 이게 성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 뻥쟁이들도 많아요. 심하면 사기꾼들도 많고. 이 간지 공부는 재밌어요. 간지 공부는 사주 명리학이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천간 지지 이게 천간 10개, 지지 12개, 그 다음에 간지 60개에 대한 공부는 계속 이 공부 죽을 때까지 만약에 이 사주 명리를 하실 분이라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게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제대로 쓰신 거죠. 국가급이고 나라밥 먹는 사람도 많아요. 이 인목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 사주는 벌써 병인 일주라는 그 자기 타고난 기운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병화 3개 있잖아요. 이 병화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제 격국론에서는 이거를 삼분격이라 그래요. 석삼자에 법분자거든요. 자원이 유분 방례하냐 할 때 법분자 이게.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친구가 나부터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친구 따라 강남동 간다는 사주예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같이 즐거움도 보고 인생 대발도 해보고 이 쫄딱 쓴맛도 보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기운, 자기가 뜻하는 인생의 방향성은 이 사주 4개, 천간 4개 중에서 3개가 연월, 일 3개가 벌써 병화 뚜렷하게 하나의 기운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한 길이에요, 한 길, 인생이.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뭔가 일을 도모하는데 계속 한 방향을, 인생을 한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간에 똑같은 글자 이렇게 3개 뜨면 격국으로는 이거 3분격 사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삶의 방향성,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쓰니까 남보다는 뭔가 뭐로 가든 뭐 잘 되든 못 되든 길흉을 떠나서 뭔가 뚜렷한 사람이니까 한 급 더 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레벨이 일반인보다는 기운이 더 레벨이 한두 레벨이 더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럼 만약 병화가 이 똑같은 게 시주에도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사주 천간 4개 지지 4개 글자에서 천간 4개 글자가 하나의 기운으로 쫙 완전히 인생 끝까지 끝날 때까지 원웨이 타버리잖아요. 이거는 천원 일기격이라는 거예요. 격국론에서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분은 습득력도 탁월하시고 의지력도 대단하시고 친구들, 선후배들, 주변의 동료 지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일을 도모를 잘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 봤더니 목생화 이래서 결국은 이 인목도 언젠가는 이 화로 변하는데 사주 지금 생신은 모르니까 3주만 놓고 봤더니 어라? 가운데 이거 뭡니까? 신금이. 이 병화한테는 화급금이니까 재성이잖아요. 돈 여자를 돈을 여자를 이게 동료들 또래들하고 이 같이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뺑 둘러 쳐가지고 가둬버렸잖아요. 그럼 이 돈 여자 도망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완전히 갇혀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비경 겁제 논리로 가게 되면 한 여자 같고 이 한 여자 같고 남자들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인중 병화가 있으니까 5명이서 한 여자 이렇게 뺑 둘러쳐가지고 한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탐한다 이런 모양새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여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보통은 못 삽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살 수 있는 여자예요. 이 돈은 살아나는 돈이에요. 왜? 이 신금이 내가 이게 물을 뿜어내는 펌프라고 그랬잖아요. 펌프. 자동 펌프. 그래서 저번에 임수를 이 신금에다 살짝 얹어놓으면 이 임수라는 물이 이 신금에서 장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임수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물이잖아요. 물기운. 그래서 이 불기운이 아무리 뺑 둘러치고 자기를 이게 둘러쳐가지고 이게 그 포위해 와도요. 이 신금이 힘들어지면 이 임수를 만들어내요. 금생수 해서 이 여자한테는 임수가 뭡니까? 자식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수국화해서 물로 불을 꺼버리잖아요. 이 여자는 일당백의 여자인 거예요. 일당백의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불들을 이 여자 혼자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여자이고, 재물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재물을 이렇게 나눠서 취해가도 이 재물이 계속 살아나 있어서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재물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분 하는 일하고 똑같잖아요. 프랜차이즈업. 자기는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도장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이 병화들은 뭐예요, 이거? 자기 그 프랜차이즈 분점 사장님들이죠.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지분 투자자들이거나. 그리고 이 신금은 뭡니까? 자기가 이 공부해서 만드는 노하우, 결과, 결실물이 재성도 돼요. 돈 여자뿐만 아니고 자기의 결실물을 나눠 갖는 자기 그 주변 동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모양새하고 사주상 모양새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또 뭐 뜻했냐면
유튜브 활동한다 그러면 병화가 방송이니까. 그래서 방송도 보면 이분 몇 개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까지 돌려치기 방송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유튜브 이 개인 방송 포함해서. 자기의 사주 모양새대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백종원 씨 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유준 씨 사주로 가보시게요. 서유준 씨 사주는 신유일주여가지고 이 간여지동이죠. 성격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병인일주도 아까 인목이 언젠가는 병화로 변하기 때문에 준간여지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서유준 씨는 아예 간여지동이죠. 그 성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겉은 이렇게 사근사근 웃는 모습이지만 이게 외유 내강이라고 내면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주가 맞다라면 시주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홍념이잖아요. 여기도 홍념이잖아요. 그러면 간여지동이면서 성격 강한 사람이 이 사람. 겉모습은 웃어도 이런 분들이 더 무섭죠. 자, 그럼 보실까요? 여기 보면 신유 하면은 이 궁극 방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술토를 가지게 되는데 술토. 이 술토가 뭡니까? 이 병화를 이 병화 이 불을 관리하는 불창고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면 이리 가둬버렸다가 이 술토 안으로 집어넣어버렸다가 마음에 들면은 띄어 올려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가볼까요? 이 병화 자체를 지금 병신합 혼자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도 병신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어떻게 됐냐면 이 사주하고 반대로 백종원 씨 사주하고 반대로 이 사주는 거꾸로 남자 하나를 놓고 여럿이 어깨 걸쳐서 탐할 수 있는 형태도 되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남자를 완전히 이게 신유술 방합이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아니면 친구 선후배들끼리 가둬놓고 남자 하나를 갖다가 협사를 하는 이런 형태의 사주예요. 남자를 희롱하는 관을 희롱하는 사주. 이분 만약에 사회생활을 했어도요, 굳이 연예인 이런 쪽으로 안 갔어도 그러니까 남자나 자기 위에 관을 희롱하는 사주가 되니까 한가닥 하는 사주죠. 이 사주가. 그러면서도 이 병화는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죠. 왜? 양쪽에다 어깨거리에 있으니까 이게 날아갈라 치면 병신합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줬죠. 다시 병신합으로 한번 묶어줬죠. 그럼 여기가 날아가도요. 여기가 병신합으로 양쪽으로 묶어뒀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있어요. 이 절대 날아가진 않는데 자기들을 환하게 이게 신금이 보석도 된다 그랬잖아요. 보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석을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등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남편은 병화니까 잘난 남편이죠. 하늘에 떠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잘난 남편인데 자기 사주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딱 가둬가지고 못 도망가게 양쪽에다 딱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술토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술토가 누굽니까? 토생금 이러니까 이제 자기한테는 엄마도 되겠죠. 이제 서유지 씨한테는. 그리고 여기 신금 여기도 있네요. 그럼 뭐예요? 임수가 병화한테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신금은 이 임수 물을 얼마든지 뿜어낼 수 있는 펌프라 그랬잖아요. 자식은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사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 백종원 씨 사주에서도 그렇고. 근데 보이기로는 지금 자식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보면 병신합수 해가지고 병신이 합하면 수 자식균을 만들어내요. 또 병신합수 수 자식균을 만들어내고 이쪽에 이 자식을 얼마든지 생산하는 자식 생산 공장이 이 신금이 있고 그러니까 자식은 최소한 사주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3명인 거죠. 그런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리고 자식이 있어야 이 병화에 이 병이면요 이 물로 태양을 끌 수는 없잖아요. 이 임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시니까 자식이 있어야지만 이 병화는 큰 호수와 주변에 이게 이제 고부가 가치가 있는 기암 개석이 주변에 둘러치고 있고 큰 호수가 있는 그 한가운데 하늘에 쭉 떠 있는 태양이니까 이 고부가치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엎어버리면 이 사주 모양이 나오고요. 이 사주 모양을 엎어버리면 이
사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거를 찰칵 붙이면 어떻게 되냐? 병신 합 묶어버리죠. 병신 합 묶어버리죠. 그 다음에 병신은 똑같죠. 그러면서 여기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거 술 화국이잖아요. 여기도 자기가 이게 묶여갖고 딸려가기 싫으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유술합, 신유술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이 사주만 띄워놓고 보면 이제 그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기운들이 많이 있잖아요, 벌써. 당장 안 보이는 게 자식 기운 안 보이죠. 드러나 있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안 보입니까? 톡 기운. 그 다음에 목 기운도 좀 많이 약하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또 뭐가 안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목 기운. 그 다음에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허자인 거고, 톡 기운, 목 기운, 톡 기운. 그 다음에 여기 잔뜩 있는 확 기운. 그런데 여기 없는 목 기운 여기 있죠. 여기 없는 확 기운 여기 많죠. 부족한 기운. 이제 톡 기운은 이게 이거 허자 토를 쓰는 거고, 이제 생시 사주 중에 이제 태어난 시간대를 모르니까 여기까지 나온다면 더 정확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 3주만 가지고 추론해 보면 이 두 분 사주는요, 이 뒤집어 놓으면 상대방 사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반쪽을 맞는 게 맞죠, 확실히. 그러면서 이게 결국 뭐를 향해 있습니까? 화하고 금하고가 이 세력의 중심이니까, 화하고 금하고니까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 금을 녹여서 금을 취하는, 금이 돈이고 재물이잖아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그 권상우 선태영 씨처럼 순수한 남자 여자 진짜 완전 아삼육 이 찰떡 달라붙는 이런 남자 여자 발전기로 달라붙는 이런 자연 상태 순수한 남녀 간의 궁합이 아니고요. 이 궁합은요, 원래 병신합 자체도요, 사회적인 어떤 그 목적을 두고 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 있는 형태의 합을 갖다가 병신합이라 그래요. 수포는 무기합인 거고, 이거는 수포합이 아니고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끼리 서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수한 남녀 간의 이 발전기의 합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이 투합하는 합이에요. 그럼 이게 답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반쪽 사주인 거는 분명하면서 순수한 남녀 간의 당신만이 이번 삶의 존재예요. 존재 목표예요. 이런 개념이 아닌, 우리 둘이 뭉치면 뭔가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 의기투합합시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대음양 측면에서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좋은 남자 여자의 단순한 남녀궁합이 아니고 yes 맞다는 거죠. 최고로 땜빵질을 해낸 인생 동업자예요, 동업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 인생을 동업하게 되는 동업자 사주인 거예요. 그럼 이 궁합, 종궁합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느끼는 이 사주 기운에서 풍기는 모양새상에 풍기는 뉘앙스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게 금술 좋고 이 궁합이 좋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다 거의 다 이제 설명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 이분이 이미 지금 결혼이 올해가 22년 올해가 결혼 9년 차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신축년 때 이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축년 이 10년 대운 중에 40 중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대운이 병신합, 아까 여기서 우합으로 배운 축이나 암합 아주 강렬하게 합을 치죠. 이 자기 여자잖아요. 이 시기에 그래서 결혼하신 거고, 결혼하던 해도 보면 어찌 돼 있냐면 계사년인 걸로 돼 있어. 2013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1년짜리 운은 이 대운부터 통과해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계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축, 사유축, 삼합, 사축합을 짜가서 이 운으로 들어와서 이 병인하고 달라붙는 거죠. 사신합, 사오
방합, 사신합 이렇게 해서 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결혼할 만할 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34 경자대원 중인데 결혼을 이게 지금 올해 42이니까 34, 42 얼추 맞으려나? 이거 좌우지간 계산년 결혼하게 된 거는 이분도 만약에 이대원 이렇게 자사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축 삼합, 사신합, 사유축 짜게 되니까 결혼할 만할 때 그리고 이분한테 이 서혜준 씨한테 계사에서 계수는 뭡니까? 자식 기운, 사화는 뭡니까? 남자. 그러니까 요 계사년에 이 결혼하게 된 남자는 자식의 씨를 달고 자기 안방까지 들어오는 남자니까 이분들 만약에 저는 그 기사는 안 찾아봤는데 이분들도 혼전 임신하고 결혼했을 가능성 커요. 이렇게 되면 애기 씨를 달린 남자가 안방까지 바로 직진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잠자리 가지면 바로 애기 생겨버리죠. 자, 이번 영상은 한 가지 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부부관계 가질수록 건강도는 더 좋은데 서로에게 이제 아까 인생 동업자로서 평생 부족을 하나 이제 장착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이제 단 이분들도 기운이 이게 부족한 기운들이 많잖아요. 사주에 특정 기운만 강하고 이런 사주들은 이분들 사주뿐만 아니고 어떤 사주인지 간에 사주에 특정 기운만 많고 특정 기운들은 빠져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대운에서 불리하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건강 확 잃어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순간적으로 몇 번 확 잃어버리는 게. 그래서 이분들도 각자 사주에서 기운이 치우친 사주이기 때문에 각자 사주에서 자기 대운이 자기 사주를 치고 들어오는 그런 대운 중에는 특별히 건강 조심을 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건강을 잃은 그런 가능성은 크다. 마찬가지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